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겼고 부상자도 2만 명 이상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은 폐허로 바뀌고 가족의 생사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지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에서 발생을 했는데 궁금한 건 이렇게 대형 지진이라고 하죠. 대형 지진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이 튀르키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건 그렇게 이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아나톨리아판, 그다음에 아프리카판, 유라시아판, 그다음에 아라비아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로 북아나톨리아 단층이 만들어지고 또 이번 지진이 발생했던 동아나톨리아 판이 단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매년 많은 응력이 쌓이게 되고요. 그 결과적으로 큰 지진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아나톨리아 단층에서는 그동안 연쇄적으로 지진이 발생해 오던 차였고요. 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동아나톨리아 단층에서는 지진이 거의 발생해 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응력이 누적이 됐다가 이번 지진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일부에서만 해소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화면도 많이 나왔는데 뭐 저희 뒤에 이런 뭐 무너진 잔해의 모습도 보이지만 정말 너무도 빠른 시간 안에 건물이 무너졌거든요. 7.8이라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규모 7.8이면 매우 큰 지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지진이라 할 수 있는데 네. 판과 판이 충돌하는 충돌대에서는 규모 7점대의 지진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관측이 되는 지진들입니다. 규모 7.8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경주 지진에 비하면은 규모 5.8과 규모 7.8이니까 두 단계의 지진 규모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지진 규모가 두 단계 차이가 나게 되면 한 단계마다 에너지 차이가 32배이기 때문에 32 곱하기 32가 돼서 대략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경주 지진 1000개가 동시에 발생한 정도의 위력이 이번 지진의 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마어마한데 폭탄하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폭탄 네. 얘기도 많더라고요. 예, 히로시마의 원폭이 규모 한 4.8 정도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한 3단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32 곱하기 32 곱하기 32가 되니까 한 32,00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위력을 가진 지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 지진이 끝나고 나서 뭐 여진이 있다라고 늘 얘기는 하지만 보니까 반나절 지나서 7.5 규모면 또 엄청난 크기잖아요. 이 7.5 규모의 지진이 다시 발생한 것은 여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지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예, 요즘은 여진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본래 여진 개념은 같은 단층에서 본진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똑같은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현상을 여진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앞선 지진에 의해서 그 효과로 발생하는 지진들을 광범위하게 다 여진으로 판단하는데요. 이번 규모 7.5 지진들은 지진은 같은 동아나톨리안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은 아닙니다. 북서쪽으로 떨어진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되겠는데요. 네. 이 지역에 많은 응력이 누적이 돼 있다가 이번 규모 7.8 지진이 또 다른 응력을 추가하게 되면서 견딜 수 없는 응력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고 그 결과로 발생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이때 많은 응력이 규모 7.8로부터 해당 지역에 쌓이게 되면서 본래는 주양 이동 단층 성격의 단층 운동이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단층 운동을 조금 동반한 아주 운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급격한 에너지가 쌓여서 그 결과로 발생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지진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보니까 이 여진은 지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계속해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게 1년, 2년, 3년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그렇습니다. 규모 7.8 정도 되면은 이후에 발생한 여진으로는 규모 7점대 초반 혹은 6점대 후반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단층에서 여진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하는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규모 6점대라든가 7점대 초반의 여진들은
가깝게는 몇 달 이내에도 같은 단층 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진 전체적인 기간을 보자면 수년 동안 이어질 공산이 아주 크고요. 또 여진에 의해서 또 다른 여진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아하. 실제 여진이 발생하는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 톱의 톱니처럼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많이 발생했다 줄어들었다, 많이 발생했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점차 안정화를 찾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아나톨리안 단층의 또 다른 곳을 자극하게 되면서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판과 판이 부딪힌다. 근데 보통 뭐 99년도 얘기하긴 하셨어요. 하지만 피해가 이번엔 더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진 피해를 결정하는 요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진 규모가 클수록 피해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진원의 깊이가 얕을수록 지진의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지표까지 빠르게 전달하게 되면은 많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커지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도시와의 인접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번 그 동아나톨리안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지아텍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또 깊이도 18km로 비교적 얕고 또 규모는 7.8로서 역대급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큰 피해로 연결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이런 지진과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 올라온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 새들이 마구 울거나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지진의 전조현상을 동물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지진의 전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류는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동물의 이상 행동 등도 지진 전조 영상으로 많이 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동물의 이상 현상들이 지진의 전조 어떤 특징으로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모두 지진과 연결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행동이 과연 지진 전조 현상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생물체의 어떤 교란 행동, 이것은 이제 바다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경우에는 해양 생물들이 또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되거든요. 뭐 심해어 얘기도 나오고요. 예, 심해어 등이 이제 갑자기 천해로 나오거나 갑자기 이상한 발견되지 않았던 해저 생물들이 보이거나 하는 일들이 보이고요. 또 지진운, 지진광 등 여러 가지 특징 등이 또 지진 전조 현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일관성 있게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진 전조 현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서 이제 강력한 지진이 있으면 여진도 있고 여진도 주변에서 계속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나 아니면 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번 지진이 발생한 동아나톨리안 단층 근처에 있는 지역은 위험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모 7.5 지진 여진에서 보다시피 이 본진이 발생한 단층과 떨어진 또 다른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본진이 워낙에 강력한 에너지를 주변에 쌓아놨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지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기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뒤따르는 어떤 그 지진에 의해서 취약성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액상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액상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번 지진에도 이 액상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액상화는 강력한 지진파가 해당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흙 속에는 공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에는 다량의 수분이 함유가 돼 있는데요. 땅이 빠르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그 공국 내에 있는 수분이 일시적으로 밖으로 배출되게 되고 겉으로는 말라있던 땅이 일시적으로 진흙과 같이 굉장히 약한 땅으로 젖은 땅으로 바뀌는 현상을 액상화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기초가 아무리 튼튼한 곳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땅이 갑자기 약화되면서 건물이 넘어가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관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액상화는 건물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하게 되면서 많이 관측이 되는데 주로 관측이 되는 거는 지진 발생 직후 강력한 지진파가 전파될 때 그때 관측이 되고 있어서 뒤늦게 액상화가 관측되거나 하는 일들은 좀 드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판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판들이 부딪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지진이 세지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판 중에서 좀 위험한 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해당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나 이 트르키예뿐만 아니라 그 인접한 지역인 이란,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역대 역사적으로 큰 지진 피해를 일으켰던 지진들이 이란과 시리아 일대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또 충돌하는 곳도 서로 이제 수평 이동을 하는 단층이 길게 발달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굉장히 주기적으로 큰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또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이 네팔 일대에서도 또 큰 지진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브레골이라고 하는 환태평양 지역에서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큰 지진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판과 판이 충돌하는 일대에서는 큰 지진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안전한 곳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것을 보면은 규모 7에 육박하는 지진이 발생한 이력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진 가운데는 수도 서울에서 혹은 그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했음직한 지진들이 꽤나 많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데 특히 이제 1952년도 평양 근처 강서 지역에서는 규모 6.2로 평가되는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큰 지진이 관측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도 언젠가는 그 정도의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관찰을 하고 이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물론 이제 뭐 책상 아래라든가 큰 기둥 옆에 서 있으면 좋다라고는 들었는데 지금같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과연 그게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큰 지진이 나서 건물이 흔들릴 때는 사실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출입문을 좀 열어서 이 건물이 흔들리면서 출입문이 이렇게 좀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 출입문만 열어놓는 작업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탁자 밑 같은 데로 숨어서 머리나 몸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진동에 의해서 건물이 흔들림이 멈추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하고 공터와 같이 건물이 무너져 내려도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진과 관련해서 홍태경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